안녕하세요, 동포 여러분. KBS 한민족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이소연입니다. 외국 국적의 사람들이 중국에 가려면은 비자가 꼭 있어야 했습니다. 지난 8일부터요. 한국을 비롯한 슬로바키아, 노르웨이, 핀란드 이런 9개의 나라를 무비자 시험정책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어요. 한국이 중국의 무비자 입국 대상국으로 포함이 된 게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처음입니다. 이에 따라서 15일 이내로 중국을 방문할 경우에 비자 발급을 안 받아도 되거든요. 사실 중국 비자 그동안 받기가 정말 까다롭고 힘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무비자로 중국에 갈 수 있게 돼서 정말 편리하게 오갈 수 있을 것 같네요. 이를 계기로 해서 중국을 찾는 분들도 많아졌으면 좋겠고요. 한중 교류도 더욱더 활발해지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첫 곡은 등려군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월량 대표 아적심. 동포 여러분의 편지 사연으로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행복우체통, 화요일의 행복우체통, 홍익대학교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화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이제 한국 사람이 중국 가려면 비자 얻지 않고도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얼마나 편한가요? 그 소식이 발표되자마자 네. 정말 많은 곳에서 이제 네. 모멘트에서 너무 많이 올라와 저도 너무 놀랐거든요. 이게 사실 양국의 고위층에서 협상을 통해서 그 사전에 이런 내용을 협상할 거다 네. 예고 없이 나오니까 또 어떻게 보면 양국 간의 관계가 좀 더 그 경제 문화 교류가 좀 더 활발해지지 않을까 네. 하는 기대도 있습니다. 예, 한국을 비롯해서 슬로바키아, 노르웨이, 핀란드 등 9개의 나라거든요. 네. 무비자 시험정책 대상에 추가가 됐는데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처음이라 훨씬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1992년도 한중 수교 이후에 한국이 이제 무비자 입국 대상국이 된 만큼 어떻게 보면 양국과의 그 문화 교류 그리고 이 문화 교류를 통해서 굉장히 큰 의미를 지금 현 시국에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고 네. 또 이제 이런 시기에 아마 어떤 좋은 신호가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경제와 문화, 여행을 하다 보면 경제적 부분이 굉장히 많이 이제 좋아질 거고 또 네. 실제 근래의 통계에 의하면 중화권의 이제 여행객으로 다른 나라에서 오는 관광객 중에서 중화권에 있는 대만과 홍콩 빼고는 한국이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더 선호하지 않을까. 그래서 한국에는 굉장히 큰 어떻게 보면 좋은 소식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동안에 그 중국 비자 받기가 좀 까다로웠었잖아요. 그렇죠. 한때는 예. 아예 비자 자체가 나오지 못해서 네. 저희도 학생들도 나가는데 비자가 발행 안 돼서 못 나가는 시기가 있었거든요. 네, 아무래도 이렇게 무비자로 간다 하면은 여행도 그렇고 참 많은 분들이 중국 찾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15일 정도가 무비자로 체류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행이나 친척 방문이나 아니면 이제 개인적 용무를 하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한 일주일 정도 갈 때는 항상 비자를 발급받고 네. 또 가서 여러 가지 다양한 절차가 있잖아요. 그렇죠. 아마 이것 때문에 제 생각에는 작은 그 민간의 문화교류 네. 굉장히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계속 이렇게 무비자로 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내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이거든요. 네. 더군다나 이 무조건 무비자가 아니라 안 되는 사람도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네. 이번 무비자 입국 정책은 내년도에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고 또 무비자 경우에 모든 사람이 다 되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범죄 기록이 있거나 네네. 아니면 과거 비자 관련 위반 기록이 있는 이런 네. 경우에 무비자 입국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방문 전에 확인은 한번 해봐야 그렇죠. 됩니다. 네. 예. 근데 중국을 방문할 때 혹시 이제
안 가보셨던 분들이 가실 때 주의해야 될 점이 뭐가 또 있을까요? 네, 저희들 지금 관광 목적으로 이제 15일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기타 목적 예를 들어서 취업을 하러 간다든지 네. 학업을 위해서 거기에 현지에 가서 받고자 이런 분들은 예. 그 방문할 경우에는 별도 비자가 발행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현지 가서라도 어떻게 되는 절차 잘 알고 들어갈 필요가 있고 또 입국 시 기본적으로 이제 유한 여권을 봐야 됩니다. 여권이 거의 만기되거나 네. 아니면 그리고 이제 왕복 항공권이 또 있어야 됩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제3국으로 출국 티켓을 소지해야만 가능하고 이거를 만약 이제 하지 않고 되면 어떻게 보면 또 그 현지 법률을 따라서 네. 또 처벌 대상이나 아니면 그렇죠. 벌금 대상이 될 수가 있으니까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죠. 조심해야 됩니다. 예. 뭐 여행은 물론이지만 사업하시는 분들에게도 자주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서 네. 참 좋은 점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옛날에는 그 왕복 비자를 네. 항상 이제 여러 가지 여건이 있어야 왕복 비자를 하고 또 항상 비용을 내야 되거든요. 아니면 그 현지에서 이제 상주하시는 한국 분들이 가족분들도 네. 사실 한 번씩 오려면 가족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비자 발급 다 해야 되고 네. 여러 가지 서류를 항상 공증을 해야 되고 근데 그 번거로움이 없으니까 아마 좀 더 편안하게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제 행복우체통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사연 중국 길림성 연길시 현용선 씨. 그 시절이 그립다라는 글인데요. 전춘화 교수님이 먼저 소개합니다. 그 시절 그립다. 내 나이 60. 문턱을 넘어선 지도 벌써 몇 년이 지났으니 이젠 영감, 분명히 아바이가 된 셈이다. 마음이 서글퍼지고 한편 동네 내 추억 늪에 서서히 빠져들게 되는 것은 웬 까닭에서일까? 수십 년 전의 그 시절을 회상하게 된다. 내가 어릴 적 우리 집은 지금의 서시장 남쪽 신흥가 1거 4조에 있었다. 우리 동네는 전업국 가족주택이었는데 붉은 벽돌에 붉은 기와 지붕을 한 5호가 한 줄인 줄집이었다. 매호에 25평방쯤 되고 그때는 집집마다 애들이 많았다. 그 비좁은 집에서 우리 식솔은 할머니까지 9명이나 같이 살았다. 아버지는 동네에서 훌륭한 분으로 존경을 받았다. 그때 우리 집에는 희소한 발풍금이 있었는데 동네 애들이 가끔씩 놀러오면 아버지는 애들이 좋아하는 영화 갱도전에서 나오는 주제곡을 제법 잘 연주하여 애들을 즐겁게 했다. 우리 집 앞마당에는 다른 집들과 달리 유일하게 포도나무가 있었는데 내가 아버지 심부름을 받고 포도를 광주리에 듬뿍 담아 이 집 저 집 다니며 골고루 나누어 줬던 일이 지금도 기억에 생생하다. 그 시절 가을이면 겨울 김장 준비로 집집마다 배추 500근, 1000근씩 들여왔는데 동네 어머니들은 모여서 물을 깃고 나르는 사람, 배추를 씻는 사람, 김치독에 양념을 버무린 배추를 넣는 사람 등으로 분공하여 한 집 한 집씩 김장 배추를 만들었다. 서로가 서로를 돕는 인정미 넘치는 그런 세월이었다. 동네에는 펌프 한 대가 있었는데 집집이 물을 길었다. 추운 겨울 물이 흘러 얼면서 주위의 얼음 높이가 점점 올라가면 이 집 저 집 아버지들이 자각적으로 괭이나 도끼로 얼음을 껐다. 몇 달에 한 번씩은 동네 아버지들끼리 그때 돈 3원씩 걷어서는 시장에 가서 개 한 마리 사다 잡아서는 골고루 나눠 집집들에게 생활 개선을 했던 일. 우리 동네가 화목한 대가정이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었다. 나는 그곳에서 초학교, 중학교를 다녔고 그리고 결혼할 때까지 살았는데 어느 집에서 물건이 이루어졌다는 말은 들은 적도 없었다. 참말로 화기애애한 동네였다. 그 시절이 무척 그립다. 헐련 나는 어느 날 현실을 떠올려 보게 되었다. 한 아파트에서 살면서 만나면 인사도 없고 지문을 꽁꽁 닫아 걸고 교제와 레왕이 없이 냉랭하게 지내는 량혈 인간이 수두룩하다. 인정이 삭막해가고 있는 요즘이 현상이다. 왜? 무엇 때문에?
어째서일까 가슴 아픈 현실에 심사숙고하게 된다. 네, 중국 길림성 연길시 현용선 씨가 보내오셨던 그 시절이 그립다였습니다. 그 어린 시절의 얘기를 쭉 써주셨는데 마치 저희가 아주 다정한 영화를 보는 듯한 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옛날에는 다 단층 집이잖아요. 네네. 그리고 줄줄이 집이라는 게 거의 집과 집 사이에 그냥 벽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 거의 이제 우리가 단벽이라도 서로 볼 수 있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 단벽이 굉장히 낮고 네. 아이들도 뭐 그냥 어떻게 보면 제가 어렸을 때는 나무 같은 그건데 그냥 밀고 지나갈 수가 있을 정도로 네. 그 집과 집 사이에는 큰 단벽이 별로 없었거든요. 네. 그리고 친척이 아니지만 친척보다 더 이 집 저 집 뛰어다니면서 그렇죠. 네, 뭐 간장 빌려오는 집도 있고 또 뭐 있으면 그 집 갖다 주시고 네. 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있었던데 이제 이걸 글을 쭉 읽으면서 물론 저 때와는 조금 더 화기애애한 분위기 네. 있었지만 그냥 영화 한 편, 제 어릴 때 영화 한 편 보는 그런 느낌도 납니다. 예. 근데 보니까 현영선 씨 되게 발품금이 있었다 그래요. 그렇죠. 그거 참 귀한 거 아닙니까? 네, 굉장히 귀한 겁니다. 네. 저는 동네에 그런 악기가 있는 집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집에서 뭐 어떤 그 악기가 있으면 우르르 모여들어가지고 네. 그거를 공연하듯 네, 열심히 이렇게 쪼그려 앉아 듣던 그런 기억은 납니다. 예, 특히 또 아버지께서 영화 주제가를 이렇게 연주를 해 주셨다고 하니까 네. 아이들이 그냥 입 딱 벌리고. 그렇죠. 어떻게 보면 네. 동네에서 훌륭하시고 또 존경받는 네. 사람이라고 하니까 베푸는 것만 그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좀 많이 배우시고 문화예술이 몸에 배어있는 그런 그렇죠. 사람이 아닐까 네 생각합니다. 예, 뭐 음악분이셨겠습니까? 아이들 모아놓고 좋은 얘기도 많이 해주시고. 그렇죠. 예. 그리고 포도나무를 그 집안에 보통 이렇게 하는 집은 많지 않았거든요. 네. 근데 농촌은 땅이 넓으면 괜찮은데 도시는 거의 제가 봤을 때 그냥 이제 마당이고 그다음 뛰어놀고 하는데 뭔가 좀 달라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 집 저 집 다 네. 나눠줘라는 것도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네. 특히 또 이 김장 준비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네. 저희 어렸을 때하고 똑같아요. 맞아요. 전부 한 집에 모여서 해가지고 함께 나눠 가시고 또 저 집에 가서 그 다음에 김장 다 담그시고 막 그랬거든요. 그때는 김장이 거의 겨울 내내 먹는 음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네. 보니 집집마다 거의 뭐 500근, 1000근 그 수레로 이렇게 밀고 들어오면 이 집에 들어오면 이 집한테 도와주고 저 집 네. 들어가면 저 집가 도와주고 저희는 김장뿐만 아니라 그 감자를 있잖아요. 300근 네. 이렇게 들여오거든요. 300근이 네. 얼마만큼입니까? 굉장히 많아요. 네. 감자 담는 움이 있어요. 네. 김치움도 있고. 네. 그리고 또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겨울 되면 또 석탄도 들어와야지. 그다음 그렇죠. 나무 장작도 들어와야지. 들어올 게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때 되면 집집마다 다 이렇게 서로 도와주고. 네, 서로 도와주고. 겨울 채비하고. 그래서 이전의 그 세월이 어떻게 보면 네. 사람 때문에 더 정이 있어가지고 네,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네, 참말로 화기애애한 동네였다라고 하셨는데 정말 그렇네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그때가 진짜 지금보다 더 좋은 것 같아. 요즘에 옆집 사는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잖아.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옛날에는 뭐 한 동네 살면 거의 그 동네의 모든 소식을 네. 어떤 사람 통해서는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거의 그게 이제 그렇죠. 제일 큰 뉴스거든요. 국가 뉴스보다 더 사람들이 관심이 있고. 근데 요즘은 정말 옆집에 누구 사는지 가끔 이제 뉴스에서 돌아가셨는데 네. 한동안 후에 발견했다면 마음이 너무 아프죠. 그런 건 진짜 옆집에 누가 이렇게 계속 계시는지 어쩐지는 배달되는 물건이나 아니면 신문이나 우유 뭐 이런 것들로 가름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네. 그게 계속 쌓여 있으면 문을 두드려 보거나 아니면 뭐 경비 아저씨하고 같이 가서 연락을 해보거나 그렇죠. 그런 것도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근데 옛날에는 그게 필요 없이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시골에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살고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아침마다 집집에 다 한 번씩 가보고 그다음에 이제 네. 독보조 같은 곳에 있는데 안 나왔다 하면 그것도 이틀 아니고 하루만 안 나왔다 하면 몰려가서 바로 가서 네, 찾아뵙는군요. 네, 혹시 아프시지 않을까. 네, 그럴까 봐요. 예. 특히 또 날씨가 추워져서 밖에 외출 잘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이웃에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자기 어느 정도 퇴직할 때 되면 네. 옛날 그 정 때문에 고향으로 돌아가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혼자 돌아가면 네. 너무 쓸쓸하니까 동반해서 같이 같이 가서 살고 계시는 분도 있습니다. 예. 자, 동포 여러분. 내 옆에 누가 살고 계신지는 이제 뭐 거의 약간 도시 알죠. 외곽 지역은 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혹시 추위 때문에 감기 걸리지는 않으셨나? 어디가 편찮으시지는 않나? 네. 한 번쯤 좀 똑똑하고 얘기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 오늘 현영선 씨 편지 덕분에 풍금 노래를 한번 저희가 준비해봤습니다. 내 마음의 풍금이란 노래 있는데요. 장필순, 한동준이 함께 불러줍니다. 동포 여러분의 따뜻한 사연으로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 드립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KBS 한민족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담당자 앞이고요. 인터넷 주소도 알려드립니다. KBS 홈페이지 www.kbs.co.kr에 접속하신 다음 라디오 한민족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를 순서대로 클릭하신 다음 청취자 참여 코너에 글을 남기시면 됩니다. 정다운 이야기와 아름다운 음악이 있는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동포 여러분과 늘 함께하겠습니다. 화요일에 행복우체통 홍익대학교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아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사연 중국 흑룡강성 밀산시 지양 학생이 보내왔습니다.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라는 글인데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며칠 전 학급 담임 선생님께서 자기의 이상을 주제로 그림을 그려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턱을 고이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유치원 때까지만 해도 나의 이상은 우주 공간을 마음대로 날아다닐 수 있고 또 내가 요구하는 모든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마법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소학교에 입학한 후부터 나의 이상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변했습니다. 바로 선생님이 되는 것입니다. 어째서 선생님이 되고 싶냐고요? 저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을 보면 모두 수업 시간에 강의를 재미나게 할 뿐 아니라 모르는 것을 물어보면 언제나 상냥하게 차근차근 알 때까지 가르쳐 줍니다. 선생님들은 왜서 아는 것이 이리도 많은 걸까? 그때마다 나는 이런 생각이 들면서 선생님들이 아주 위대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부를 잘할 때마다 선생님들은 만면의 웃음을 띄우셨습니다. 참 잘했어요. 최고 짱이에요. 엄지손가락을 척 내밀어 주시고 우리들이 좋아하는 예쁜 스티커도 나누어 주시고 머리도 쓰다듬어 주시곤 하셨습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선생님의 칭찬을 받으면 나는 온종일 기분이 좋아서 콧노래가 절로 나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내 엄마도 아닌데 내가 잘하면 왜서 저렇게 기뻐하실까? 이 세상에서 선생님이 제일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나는 선생님이 되고 싶습니다. 나는 도화지에 미래의 제가 멋진 선생님이 돼서
강의하는 모습을 정성 들여 그려 넣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양 선생님 하고 속으로 불러보았습니다. 마치 선생님이라도 된 것 같아서 어깨가 으쓱해지고 웃음이 절로 나왔습니다. 미래의 지양 선생님 화이팅! 네, 아주 귀엽네요. 너무 귀엽네요. 예. 자, 지양 선생님 꼭 선생님 되실 것 같지 않아요? 이렇게 벌써 꿈을 꾸고 있으니까. 그렇죠. 저도 선생님 되는 첫 번째 계기가 제가 저를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해준 선생님. 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선생님은 저만 칭찬한 게 아니라 다른 친구들도 많이 칭찬했는데 네. 그 칭찬하는 모습에 저는 반했고 또 칭찬을 받으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그렇죠. 그 선생님이 너무너무 좋아 보여서 아 나도 이런 선생님 돼야 되겠다. 네. 그게 이제 중학교 1학년 때였거든요. 아, 근데 예. 지양 학생은 뭐 초등학교 2학년이니까 더 보면 요즘 애들이 너무 똑똑합니다. 예. 그래서 그때 우리 전춘환 선생님은 선생님이 돼야 되겠다라고 꿈을 꾸셨나요? 네. 저는 그 선생님이 영어 선생님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나도 영어 선생님 돼야 되겠다. 그렇게 꿈을 꾸고 지금 선생님 된 것 같습니다. 네. 한국에서는 뭐 선생님이 정말 존경받고 훌륭한 직업입니다만 중국에서도 아무래도 네. 똑같겠죠. 맞습니다. 선생님을 스승이라고 하고 선생님이 어떻게 보면 촛불처럼 자기를 불태워서 네. 이렇게 비춰준다. 선생님의 역량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를 그렇죠. 특별히 이제 학년이 낮을수록 네. 저도 이제 훌륭한 선생님들 만나서 네. 지금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교수님께서는 또 학생들 가르치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그 학생들에게 선생님이 어떤 모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이전에 그 저를 네. 가르치던 선생님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도 이제 학생들한테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해서 네. 어제도 집에 오니까 10시 넘었습니다. 아. 근데 이제 그게 사명감을 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니까 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튼 네. 아유, 그런 사랑으로 우리 뭐 전춘하 교수님이 가르치는 학생뿐만이 아니라 모든 학생들이 선생님의 칭찬 속에서 꿈을 좀 많이 키워갔으면 좋겠네요. 네, 저도 그런 걸 바라겠습니다. 네. 이지은 어린이가 불러주는 창작 동요입니다. 우리 선생님 들으면서 홍익대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하 교수님과는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듣고 계십니다. 동포통신원들과 전화를 연결해서 여러분 계신 곳에 새로운 소식 함께 듣습니다. 통신원 리포트인데요. 오늘은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그리고 러시아 사할린 지역의 소식 준비합니다. 먼저 카자흐스탄의 김상욱 통신원 만나보겠습니다. 김상욱 통신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알마티 고려민족중앙회가 올해로 창립 35주년을 맞았다고 하는데 자세한 소식 전해주세요. 네, 맞습니다. 구소련의 고르바초프가 추진했던 개혁개방 정책의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창립된 알마티 고려민족중앙회가 올해 35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10월 30일 고려민족중앙회를 이끄는 신안드레 회장은 창립 35주년인 올 한 해 동안 진행된 모든 사업 결과를 정리하고 남은 연말 행사와 내년 사업 계획을 논의하는 상무위원 전원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회의를 시작하면서 신 회장은 카자흐스탄 정부의 지원하에 20여 개의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면서 청소년부터 노인층까지 모든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준 동포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리고 싶다고 말을 했습니다. 또 다미르 지가이 부회장은 결과 보고를 통해서 알마티 주와 시 고려민족중앙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김치 축제와 같이 큰 호응이 있었던 행사는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하되 동포들이 즐겨 찾는 음력, 표시, 달력 제작 시 이 행사일을 표기하자라는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카자흐스탄 공화국 궁전에서 열릴 예정인 인삼무용단의
공연 계획이 발표되었고요. 또 독립유공자 후손회의 박다짜나 회장은 알마티 한국교육원에서 열리게 될 제85주년 순국선연의 날 행사 계획을 발표하며 동포들의 많은 참석을 당부했습니다. 끝으로 신안드레이 회장은 중앙회 사업에 큰 공헌을 한 공로로 김로만 전 하원 의원에게 알마티 고려민족중앙회 제35주년 기념 메달을 수여했습니다. 네, 그리고 고려인 강제 이주 당시에 이 고려인들을 따뜻하게 받아준 카자흐인들에게 감사를 전하는 기념비 제막식이 열렸다면서요. 네, 지난 22일 홍범도 장군의 기념공원이 있는 카자흐탄 거저로다 지역의 고려인 동포들이 감사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이 기념비를 세운 주인공은 올해 81세인 심 루드밀라 선생인데요. 감사 기념비의 디자인과 제작, 설치 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전적으로 부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념비 주변 정비와 단장은 고려인 협회 부의장인 이 일라니온이 맡아 했습니다. 이로써 2년 넘게 자신의 아이디어를 현실화시키기 위해 노력한 한 고려인 동포의 헌신으로 카자흐탄 거저로다 지역에는 홍범도 장군 기념공원과 함께 또 하나의 명소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날 기념비 제작식에는 고려인 협회를 비롯한 동포 단체장들 뿐만 아니라 이 지역 카자흐인 대표들도 참석을 했습니다. 심 루드밀라는 제막식 인사말을 통해서 감사 기념비를 세우기까지 많은 장애물이 있었다면서 오늘 단순히 감사의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래도록 기억에 남기고자 했던 우리 부모 세대 또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들의 꿈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한 그녀는 아이디어와 재정적 뒷받침은 제가 했지만 거저로다의 모든 카자흐인들이 저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가 1937년에 이곳으로 강제 이주를 당해 왔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옐레나 고려인협회 거저로다 지회장은 우리 거저로다 지역 고려인들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장소를 갖게 되었다면서 이 기념비를 잘 관리할 것이라고 말을 덧붙였습니다. 이날 기념비 제막을 기념해서 고려인협회는 동포 원로들을 위한 만찬을 마련했고요. 이를 통해서 따뜻한 가족적 분위기를 연출해냈습니다. 네.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소식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상욱 통신원이었습니다. 소식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러시아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할린의 배순신 통신원 만나봅니다. 배순신 통신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할린 한인문화센터 소속의 희망무용단이 1등을 했다고 하는데 어떤 대회에서 상을 받았습니까? 네, 사할린 한인문화센터 소속 희망무용단이 제12회 국제적 포용무용 축제에서 러시아 전국 53개 지역을 대표하는 232개 단체 중 1등 수상자로 선정되었는데요. 이번 대회에서 1등으로 선정된 희망무용단은 최근 모스크바에 진행된 제10회 국제 포용 무용 축제의 마지막 행사와 갈라 공연에 초청되어 공연을 했습니다. 이 축제의 모스크바 갈라 공연에 역사상 처음으로 한민족 문화를 전하는 사할린 동포 무용단의 아름다운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사할린 된 세계의 사회운동의 일본인 희망 한민족 무용단은 65세 이상 6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무용단은 사할린 주한인회가 주최하는 행사는 물론 여러 한인단체가 하는 행사와 사회복지부, 문화부에서 개최하는 수많은 공연과 행사에 참가합니다. 특히 이들이 공연은 노인요양원과 장애인시설 등에서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사할린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배순신 통신원이었습니다. 소식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할린 한인문화센터 소속의 희망무용단이 제12회 국제포용무용축제에서 러시아 전국의 53개 지역을 대표하는 232개 단체 중에서 1등을 수상했다고 합니다. 자, 이번 대회에서 1등한 이 희망무용단은요, 65세 이상의 6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사할린주 한인협회가 주최하는 행사는 물론이고 여러 한인단체가 하는 행사, 사회복지부, 문화부에서 개최하는 수많은 공연과 행사에 참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번에 1등을 한 희망무용단은 최근 모스크바에서 진행이 된 제12회 국제포용문화축제의 마지막 행사 그리고 갈라 공연에도 초청이 돼서 공연을 했다고 합니다. 모스크바 갈라 공연에 역사상 처음으로 한민족 문화를 전하는 사할린 동포 무용단으로 아주 아름다운 무대를 선보였다는 사할린 소식이었습니다. 자, 이제 퀴즈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역사와 문화까지 배울 수 있는 퀴즈 한마당 이어드립니다. 동포 여러분과 퀴즈로 하나 되는 시간. 퀴즈 한마당. 자, 오늘은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손톱 검사를 하겠어요. 아이, 갑자기 손톱 검사를 왜 하는 거야? 큰일 났네. 자, 손을 앞으로 내미세요. 우리 엄지은부터. 여기요, 선생님. 손톱 더러운 것 좀 봐. 얼른 뒤로 나가 있어요. 어제 깎았는데. 자, 다음은 우리 수호. 전 다음에 하면 안 될까요? 왜? 그게 선생님 몰라도 되잖아요. 얼른 손 안 내밀어. 여기. 이 손톱 더러운. 왜 이렇게 지저분한 거야? 어제 저희 집 김장하는데 심부름하느라 그렇게 된 거예요. 어머, 그랬어. 아이고, 김장도 덥고 아주 기특하네. 그래도 내일은 손톱 꼭 깎고 와야 돼요.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래요. 다음은 우리 예진이. 어머, 예진이 넌 또 왜 손을 뒤로 숨기고 있어? 그게요. 빨리 앞으로 내밀어야지. 선생님, 예진이 손톱 엄청 길어요. 너. 정말. 손톱 안 자르고 왜 기르는 건데? 봉숭아물 때문에요. 봉숭아. 어머머머머. 첫눈이 올 때까지 봉숭아물이 남아있으면 첫사랑이 이뤄진다고 해서. 네, 선생님. 얼레리 꼴레리. 예진이는 첫사랑이 있대요. 첫사랑. 야! 조용히 해! 선생님. 뭐 그런 속설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손톱은 깎아야지. 이 선생님, 여기 손톱 깎기 있어요. 야, 조용히 하라 그랬지. 그래요. 첫눈 내린 다음엔 꼭 손톱 깎아야 돼요. 알겠죠?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신수, 너 어디 가? 선생님 선생님이 수업 시작 전에 손톱 검사를 했는데 엄마 김장 도와주느라 손톱이 지저분한 학생도 있고 첫눈이 내릴 때까지 손톱에 봉숭아물이 남아있으면 첫사랑이 이뤄진다는 이유 때문에 손톱을 안 깎는 학생도 있네요. 그러게요. 네, 겨울의 시작을 알리는 입동 다음에 찾아오는 이 절기는 24절기 중 20번째 절기입니다. 작은 눈이라는 뜻을 지닌 이 절기는 첫눈이 내린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맘때가 되면 눈이 내릴 정도의 추위가 찾아와 첫눈을 볼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러나 한겨울에 든 것은 아니고요. 아직 따뜻한 햇살이 비치기 때문에 이것을 작은 봄이라는 뜻에서 소춘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네, 본격적인 겨울에 접어드는 이것 즈음에는 바람이 심하게 불고 날씨도 추워지는데요. 이것 추위는 빛내서라도 한다.
이런 속담이 있는데요. 이 절기에 날씨가 추워야 보리 농사가 잘 된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11월 22일은 절기상 이것인데요. 이날 첫눈이 내린다고 해서 이것이라고 합니다. 입동과 대설 사이에 들어있는 이 절기는 무엇일까요? 자, 보기 드립니다. 1번, 소설, 2번, 만화, 3번. 영화. 정답을 보내주신 분 가운데 일주일에 한 분 추첨해서 소정의 상금이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퀴즈 한마당 지금까지 성우 전종건, 성우 박송, 지혜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네, 정말 절기는 속일 수가 없나 봅니다. 입동 지나고 이 절기가 되니까요. 날씨가 정말 추워졌어요. 겨울이 왔다는 게 실감이 납니다. 겨울이 닥치는 이 절기 즈음에는 겨울날 채비를 해야 되는데요. 이것과 관련된 풍습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김장 담그기입니다. 입동부터 이 절기까지 김장하기 딱 좋은 시기라고 해서 저희 집도 며칠 전에 10포기 정도 김장을 했습니다. 동포 여러분께서도 김장하셨습니까? 그리고 김장하고 남은 무청하고 배추로 시래기도 만들고요. 또 무를 잘라서 무말랭이도 만들 준비해놨습니다. 뭐 어떤 분들 보니까 호박도 썰어서 말려서 나중에 떡에다 넣어서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겨울날 준비해 놓으시면 아무 걱정이 없겠죠? 동포 여러분도 겨울나기 준비 어떻게 하셨는지 행복우체통으로 사연 보내주십시오. 자, 정답은 KBS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다음에 라디오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를 순서대로 누르시면은 청취자 참여 코너가 있습니다. 여기에 정답 적어주시고 행복우체통에 사연도 많이 보내주세요. 그리고 KBS 콩으로 정답 남기실 때는 정말 잊지 마시고요.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고려인들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그들의 삶의 애환을 살펴보는 시간, 고려인 이야기. 사단법인 고려인 마을 역사유물전시관의 김병학 관장님 전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저희가 지금 고려인 2세 작가 맹동욱 작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그 연출가와 작가로 활동을 하기도 했다고 하는데 카자흐스탄에 와서도 계속 활동을 그렇게 똑같이 하신 건가요? 예, 북한에서 이제 연출가와 작가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이제 굉장히 아마추어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나이가 20살 남짓 됐을 때 그때 인민군에 이제 징집이 돼가지고 그때 이 인민군들 사이에서 어떤 전시 악단이나 전시 극단 이런 걸 이렇게 급조해가지고 활동을 했는데 이때 이분이 그냥 전시 극단을 만들려고 해서 만들어서 그러니까 말 그대로 사람들을 위로하는 거죠. 그때 이분이 이제 그 새 형제라는 그 희곡 작품을 처음으로 쓰고 그걸 이제 직접 공연도 하고 연출도 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작가와 연출가라는 것이고 이것은 말 그대로 인생의 경험은 되지만 이제 이분의 전문성으로는 따질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모스크바에서 극장대학에 유학을 해서 공부를 제대로 했고 나중에 망명한 뒤로 1961년에 이제 그때부터 카자흐스탄 고려극장에 들어가서 극작가와 연출가로 활동하면서 수십 년간 25년 이상을 그야말로 전문 연출가와 극작가로 활동을 하면서 이분이 작가로서의 입지를 단단히 다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맹동욱 작가가 고려극장의 총감독뿐만이 아니라 대학 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했다면서요? 예, 이분은 이제 고려극장에 들어가서 처음에는 극작가와 연출가로 수십 년간 일을 하시다가 이제 1980년부터 86년에 그 사이에 이제 카자흐스탄 알마티에 있는 이
고려 극장의 총감독으로서 대단히 극장의 연기 수준을 이렇게 높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그걸 하면서 이제 공헌을 하면서 카자흐스탄 알마티에 있는 이 극장대학이 있습니다. 네. 연기 연극대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 출강을 해가지고 강의하면서 그 카자흐인들, 러시아인들 또 고려인들을 전문적인 연기를 지도했고 나중에는 이분이 이제 모스크바에 사시면서 이 한국에서 유학 이 한국인들에게도 많은 이 연기 여기에 이렇게 직접 가르치면서 영향을 많이 미쳤지요. 네. 그럼 그런 공로를 아무래도 인정받으면 러시아 공훈 예술가 칭호도 그런 연유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 가지가 있죠. 이제 이분은 이제 말이 어떻게 잘못됐는데 카자흐 공화국 공훈 예술가 칭호를 이제 받았거든요. 네. 당시 이제 소비에트 국가 내에 카자흐 공화국에 이제 계셨을 때 이분이 1977년에 이제 모스크바에서 이제 이분이 연출을 하셨어요. 이분이 직접 그 희곡 작품 쓴 건 아닌데 붉은 이 두건을 쓴 나의 배경나무다 이런 그 연극을 가지고 공연을 성공적으로 해가지고 그때 이제 그쪽에서 카자흐 공화국 공훈 예술가 칭호를 받았는데 당시에 이제 소비에트 체제에서는 배우면은 이제 공훈 배우 또는 이제 인민 배우 이런 칭호가 있는데 작가나 또는 연출가들인 경우에는 이 배우가 아니기 때문에 네. 이제 굉장히 그 예술적으로나 또 실질적으로 이렇게 공헌을 많이 한 사람들한테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난 뒤에 그런 분들을 이렇게 존중하는 의미로 네. 공헌 예술가 칭호를 주죠. 그래서 공헌 예술가 칭호를 받았다면 그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만큼 이렇게 오랜 세월을 그 분야에 몸담으면서 발전을 시켰다는 것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실질적으로 그 분야의 전문가로서 전문적으로 그 부분을 성장시켰다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맹동욱 작가는 그때 공훈 예술가 칭호를 받은 게 그만큼 그분의 연출가로서의 능력을 충분히 인정받고 그 많은 세월을 공헌을 했다는 걸 인정을 받았던 것이죠. 예. 근데 이렇게 정말 활발하게 활동을 하셨는데도 맹동욱 작가를 기억하는 분들이 많지 않다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예, 여기는 조금 그 아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맹동욱 그 연출가처럼 그렇게 고려극장뿐이 아니고 카자흐스탄에서 이렇게 청년 연극극장이나 또는 그 독일인 극장 이런 데서도 대단한 그 훌륭한 연출가로서 최고의 수준에 올려놨는데 네. 이분이 그 처음에 고려극장 60년대에 들어갔을 때부터 이렇게 마지막까지 고려극장에 계속 계셨으면 명성이 이렇게 많이 날렸을 겁니다. 명성을. 그런데 그분은 이제 중간에 다른 극장도 가시고 또 이분은 이제 80년대 말에 조금 불미스러운 일로 타이에 의해서 카자흐스탄을 강제로 이렇게 떠난 적이 있습니다. 떠나서 네. 그래서 이제 모스크바에 정착을 하셨는데 그랬기 때문에 또 80년대 말에 떠났을 때는 그 뒤로 얼마 안 돼서 한국과 교류가 트여서 그때부터 우리나라도 카자흐스탄 고려극장에 많이 주목하고 찾아다녔는데 그때 맹동욱 작가는 이미 안 계셨죠. 그래서 그분은 대단히 훌륭한 업적을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네. 의외로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죠. 굉장히 좀 아쉽죠. 예, 그렇네요. 네.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맹동욱 작가의 여러 가지 작품에 대한 얘기를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인 이야기, 오늘은 맹동욱 작가의 연출가로서의 활동 이야기 함께 들었습니다. 오늘도 사단법인 고려인 마을 역사유물전시관의 김병학 관장님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솔개 트리오의 연극 중에서 들으면서 인사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동포 여러분 고맙습니다.